2022년 4월 14일 식장 탈출 넘버원 70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종윤이가 없어가지고 네, 한 템포씩 놀랐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종윤이가 그 앞에 좀 녹화가 있어서 네. 중간에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곧 내려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진행자의 면모를 마음껏 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분들 앞에서 아주 정식 교육을 이제 받으신 분들 앞에서 이제 뭐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민망스럽고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저의 진행을 좀 받아주신다면은 제 진행이 훨씬 더 한층 더 좀 네. 우쭈쭈요. 네, 한층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네네네. 종현이 금방 올 거니까요. 네네네. 잠깐인데요. 뭐 워낙 진행을 많이 하셔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진행은 아니죠. 사실. 그치. 얘가 하는 게 진행이지. 얘가 하는 게 진행이지. 뭐예요, 그럼? 본인이 하시는 건?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쇼. 네. 쇼. 네, 쇼죠, 쇼. 네. 그래서 이스타 쇼. 식장 탈출 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스타 쇼 네. 생기면 되게 재밌겠다. 네. 그렇죠. 혹시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병진 쇼처럼?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체가 워낙 그런 걸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 다른데. 내가 말한 거는 그 예를 들어 이스타 쇼다 이러면은 주병진 쇼처럼 한 명의 게스트가 나와서 되게 둘이서 그치. 깊은 심층 대화를 나누는 그치, 그런 거 그치. 토크쇼.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또 그 초대하는 게스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그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싫죠. 귀찮습니다. 그리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남 얘기 잘 들어요. 인스타쇼 하면 원맨쇼 해야 돼, 원맨쇼.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인정. 근데 남 얘기도 잘 들어요? 들어요. 못 듣는 편 아닙니다. 네. 핸드폰 보고 싶어서 어떡해. 핸드폰 보면서 듣죠. 아. 네, 그것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네. 귀를 막아놓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불가능하다. 네. 기대할 걸 기대해라. 오늘 4월 14일입니다. 네. 4월 14일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블랙데이. 그래. 네. 짜장면 먹는 날. 짜장면 먹는 날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2월 어릴 땐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 이거 두 개 중에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모여서 먹는 게 4월 14일 맞아. 짜장면이다. 맞아. 네. 근데 난 4월 14일 날 챙겨서 짜장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없어요. 드셔본 적 있나요? 없죠, 별로. 없어.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실은 뭐 그냥 지어낸 거지만 5월 14일입니다. 54일 로즈데이. 로즈데이. 아. 이게 은근히 되게 로맨틱하다. 왜냐하면은 그냥 사귀는 사이 뭐 이런 건 좋겠지만 왜 서로 그냥 멀리서 좋아하는 짝사랑이나 썸 될까 말까 하게 서로 이걸 잘 모른다는 게 있죠. 그때 그날 장미꽃 선물해주기도 너무 좋고. 아, 핑계 삼아. 그러면서 확 그렇게 뭔가 발전하기 좋았던 것 같아. 그랬던 적이 많으신가 봐요. 그쵸? 그건 완전 어릴 때. 그러니까 아, 줘본 적 때. 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둘 다. 아, 둘 다? 그건 고등학교 때 완전히 그 학생들만의 그런 풋풋함? 맞아. 나는 궁금한 게 남자는 꽃을 받으면 어때요? 나는 안 받아봤거든요. 한 번도? 한 번도? 꽃을 안 진짜 받아봤고 남자가 졸업식 때 받을 일이 빼고는 안 잘 받아봤죠. 없어. 그럼 그치. 졸업식 때라도 어땠어요? 꽃 받으면은? 그냥 졸업식 때는 그냥 주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진 별로 찍나 보다. 예. 시상식 때. 그냥 시상식 그럴 때 때, 받았죠. 네, 받고 했을 때 그냥 주는가 보구나, 축하해 주는 거구나라는 의미를 이제 말 플러스 꽃으로 준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여자가 꽃을 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진짜 썸을 타는 상황에서 아니면 누군가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나한테 꽃을 준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준다 생각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왠지 느낌상. 그래서 그 로즈데이가 통하는구나. 좀 남자들도 은근히 남자들이 꽃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더라고. 사람은 똑같아. 아, 되게 기분 좋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한때 자취할 때 프리지아인가? 프리지아라 그래요? 프리지아를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봄에 나오잖아요. 그냥 네, 5월 달쯤에 맞아요. 5월에 한 뭉탱이로 팔았어요. 막 맞아. 왔다 갔다 하면 그 프리지아만. 맞아. 되게 근데 싸. 그게, 그리고 그때 나올 때. 싸. 근데 또 은근히 향이 좋아요. 맞아. 그래서 한동안 꽃을 사서 집에다가 이렇게. 아, 진짜? 뭐 이쁜 꽃병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하면 향기도 좋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꽃을 사서 꽂아두기 시즌에는. 쉽지 않은데, 남자들이. 네, 근데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 만약에 꽃을 받으면, 그 꽃을 봤을 때도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어떤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이성이 꽃을 주면서 고백을 한다거나 약간 좀 선물을 준다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좀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 뭐 기념일이나 생일에 선물만 그냥 뚝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조그만 꽃이라도 좀 해봐야겠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꽃을 선물하면은 돈으로 줘 차라리 이거 아까운 거 왜 샀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리액션 너무 싫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생일이었죠. 작년 생일날 와이프한테 꽃을 줬는데 네, 진짜 근조한 그거 아니 근조한이 아니고 진짜 그 사이트에서 아니 그냥 제일 비싼 거 보냈는데 와이프 말로는 진짜 구리다구 꽃 그냥 진짜 꽃 해가지고 그냥 뭉탱이를 거의 던져주지 한 바구니인데 바구니 안에 꽃이 완전 꽉꽉 들어있는 그런 걸로 거기서 시켰죠. 그냥 꽃 배달 쳐가지고. 네, 맞아. 한 송이라도 예쁜 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나는 몰랐지. 근데 차라리 그런 좀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좀 고급스러운 있어요.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데서 시키면 됐었는데 너무 그때 막 녹화 중이라서 빨리빨리 시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좀 프리미엄 약간 꽃 배달하는 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좀 많은데. 네,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생각이 좀 짧았죠. 그래서 네, 죽어도 약간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에 어딥니까? 받으면 기분은 좋았을 걸 되게. 네, 뭐 이런 와이프한테 쿠사리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거리를 준 거니까 그것도 와이프한테는 기쁨이죠. 네. 오랜만에 또 아가리 키스 쪽 나왔네요. 또. 네, 뭐 그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렇고 원래 그런 거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래요. 2월 14일에 화이트데이가 생긴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 원래는 3월 14일은 주고받는 날이고. 그게 주고받는 날이고 3월 14일은 일본에서 만든 거래요. 일본 무슨 그 사탕회사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챙기는 게 아마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정도 챙기고 그다음에 빼빼로. 14일 중에 빼빼로데이 챙기고 뭐 그다음 14일은 로즈데이 좀 챙기나요? 로즈데이 좀 챙기고 뭐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별로 안 챙기죠. 뭐 삼겹살데이도 있어요. 3 3월 3일. 3월 3일인가? 네. 초등학교 때 그 데이들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뒀던 거 기억난다. 막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학창 시절에는 다이어리 여자애들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리 다 써놔. 다 챙겼었어. 다 챙기고. 제가 이제 딸만 둘인데 뭔가 집에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선물 같은 거 이제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커나가면서 그거 보면 저거 받는 놈이 누군가 이 생각 할 것 같아. 궁금할 것 같아. 네, 궁금할 것 같아. 네,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그런 거 열심히 또 해야지 할 때는. 또 성향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만드는 친구들 되게 잘 만들거든요. 또 주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아니, 난 이거 궁금한데. 아빠들은 딸내미 볼 때, 예를 들어 딸내미 몇 살이죠? 첫째 큰딸이? 8살이죠, 이제. 8살이죠. 벌써 막 결혼식장 들어가는 장면 상상하고 이런데 울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차라리 좀 반대로 그러니까 결혼식장 들어간다,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 이런 거에 쓰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반대로 아예 연애를 못하면? 연애를 못하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답답한 게 더 클 것 같아요. 차라리.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그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이런 적 있어요. 딱 아기를 임신했다가 이제 얘는 남자지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했다가 탁 낳는 딸인 거야. 딸이란 거를 물론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알았겠지만 딸이 태어나고 착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여자들이 다 떠오르더래. 진짜로.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갑자기 죄책감이 한 번도 안 들었던 죄책감이 한 번에 다 들더래. 그런 것도 있다던데?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사귈 때 보면은 본인이 뭐 잘못하거나 뭐 미안한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근데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겠구나. 네. 그래. 네, 여러분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청취하시고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가 마구마구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안 써봤으면 모를까. 써봤으면 일단 좋거든. 안 쓸 수 없어요 후기를. 네, 샴푸 할 때도 좋고 말릴 때도 좋고 말리고 나서도 좋고. 그 대표님이 이런 후기에 힘입어서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중? 연구 중. 뭐 대표님 더 좋아하시나 20년 동안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더 연구를 하시네요. 30년 채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년 약간 모자란 느낌 나거든요. 연구 정도는 한 30년 정도는 해야. 네, 연구는 한 30년 정도 해야. 정말로 좀 오래 하셨구나라는 느낌 나요. 20년은 조금 부족합니다. 30년 이상 하면은 연구 아니고 약간 도인 느낌 나거든요. 그런 느낌 나는 거죠. 네, 30년 이상 하고 이제 이제 할 만큼 했다. 네, 하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딱 관두시면 딱 좋지 않을까. 아직 일할 때입니다, 대표님. 네, 방심하지 마세요. 네. 또 이제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써보신 분들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런 시원함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머리에 있는 열감도 떨어지고 뭔가 좀 소독받는 느낌? 맞아. 이게 네. 진짜로 그 맨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피에 쿨링감 주는 건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감을 때. 여름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맨솔 성분 들어가고 꽉한 게 보통은 감고 나면은 엄청 뻣뻣해요. 근데 힐러소피는 부드럽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좋거든요. 요즘에 비건이 그 웰빙 우리 옛날에 웰빙이라고 그래서 그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비건이 그 트래픽을 또 넘어섰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맞아요. 비건을 쓴다고 합니다. 건강한 거. 네. 환경을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3개 이상 구매 시에 1개를 추가적으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이스타TV 남겨주시면 각질 제거에 탁월한 필링 젤을 증정하니까요. 꼭 작성하시고 대표님은 더욱더 힘써주세요. 네, 건강한 영양 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아주 오도독 맛있게 씹어두고 계시네요. 어떤가요? 좋아요. 고소하고 좋습니다. 건강해지는 느낌. 잠 깨는 느낌? 잠도 깨죠. 오리지널 주셨어요? 아니요, 시그니처. 네, 짭조름하니 좋네요. 네. 이사는 꼭 시그니처 더 좋아하더라.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데 시그니처가 좀 더 이제 덜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념이 안 돼 있고 오리지널로 이 고소한 맛만 느끼실 분들은 이제 오리지널 드시면 될 것 같고. 전 이거 시그니처 보고 있으면 침이 싹 돌아요. 이게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딱 보고 있으면은 침구 있지. 맥주 하나 생각나고. 날씨가 풀리면 맥주죠. 네. 맥주 얘기 저희 들어왔습니다. 시그니처와 함께 하세요. 뭐죠? 아니, 쟤는 너무, 쟤는 너무 생긴 거랑 안 어울리는 액션을 해. 시그니처와 함께 하세요. 약간 정준하필 아니었나요? 네, 시그니처와 함께 하세요. 그러시죠. 왜 생긴 거는 막 이런 거 화장품 들고 막 되게 도도하게 소노커스 막 이런 거 할 것 같잖아. 네, 검은 잘 즐겨주세요. 네. 드셔보세요. 네, 검은 콩을 정말 잘 즐길 수 있는 런던 방앗간 시그니처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차별화된 프리미엄 홍삼 파워앤K3입니다. 제가 이제 한 30살, 29살부터 홍삼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끊었다 했는데 오랫동안 홍삼을 이제 안 먹었다가 다시 최근에 홍삼을 좀 먹어볼까. 왜냐면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이 먹는 것도 갑자기 이러니까 나를 디스하는 것 같네 스스로.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홍삼 한 팩을 먹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제 그 양도 좀 약간 부대끼더라고요. 부대낀다고? 약간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팩 먹기가 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이라 그렇겠지만. 할미 같아 할미. 그 홍삼 한 팩 좀 써가지고 특히 이제 그 맛 싫어하시는 분들 잘 못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홍삼 파워앤K3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한 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쪽 짜먹기 좋은 양이거든요. 15ml. 근데 여기 홍삼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구원료가 너무 좋죠. 네, 황칠, 침양단, 당귀, 산수유, 녹용?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루에 한 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나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너무 좋고요. 아마 선물로 받으신 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완전 감동이죠. 네, 그런 어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홍삼, 프리미엄 홍삼 파워앤K3였습니다. 자, 저희 작가님이 써준 오프닝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빈하고 손예진 결혼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어린 한쌍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쁘죠. 진짜 네. 사진 봤는데 기가 막힌 게 손예진 씨 미인 건 뭐 당연히 알죠. 네. 그리고 신부니까 뭐 워낙 아름다운데 현빈 씨가
흰 정장을 입었는데 나는 흰 정장을 그렇게 소화하는 사람 처음 봤어. 현미는 무슨 색을 입던 진짜 멋있더라. 다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그 갔던 결혼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나요? 좀 특이했다, 뭐 재밌었다, 뭐 이런 결혼식? 지금 작가님이 본인 거 써주셨잖아요. 네네. 신부가 국악을 하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보니까 범 내려온다라는 곡기를 쓴 가수인 걸 알았다. 신부가 이날치 보컬이셨대.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지. 근데 범 내려온다가 난리 났던 거. 그러니까요. 뭐 아이폰 광고랑. 네, 아는데 이게 결혼식에 맞는 노래예요? 축가로 하기에? 뭐 호두두두두두두 막 이러잖아요, 막. 생각 없죠. 근데 이게 보세요, 신부가 축가를 직접 불렀는데 그것도 생소한 비트에 국악으로 불러서 신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후에 그 곡이 범 내려온다라는 곡이라는 걸 알았대잖아요. 그 신부가 이날치 보컬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랑 신부 친구들이 같이 했겠죠.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랬겠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무슨 소속사 사장님, 뭐 공동 대표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MC가 개코? 그분이었고, 그 소속사 이제 가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장인어른한테 랩 시키고. 아, 진짜? 완전 축제 분위기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 장인어른이 랩을 좀 잘 하셨으면 더 짱인데. 그러진 않았지. 그냥 거의 뭐 탈준 수준으로 이렇게. 저는 그 결혼식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면서 빵 터지는 게 있는데 제 막내 처제 결혼식에 가서 가족 친지 사진 찍는데 나와서 사진 찍잖아요. 네. 근데 그 한 장을 찍고 두 번째 사진 찍는데 제가 그때 좀 이상한 데 꽂혀 있어가지고 나이 처먹고 와이프랑 셀카 찍거나 사진 찍을 때도 막 표정을 이상하게 찍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셀카 찍을 때 그럴 때 자기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못 보더라고. 되게 셀카 찍을 때도 막 이러고 있어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딱 화면 보면 뭐야 오빠 왜 또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와이프 그 사진 나랑 찍으면 내 표정부터 보거든요. 왜냐 하도 뒤인 게 있으니까. 한참 그럴 때라서. 결혼식장에서 내가 응? 하고 찍었어. 하나 둘 셋 할 때. 아 근데 그 사진 기사가 봤어. 아니 그 두 번째 사진을 앨범에 나가놓은 거야. 잘했다. 아직도 그 사진에 거기 나와 있겠네. 응? 이렇게 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계속 빵 터지거든요. 계속 빵 터지는 거야. 근데 나는 지나고 나서 왜 그런 걸 했지 하면서 근데 너무 미안해지는 거야. 처제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이 결혼식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장난스럽게 무시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여보한테 꼭 전해달라. 그런 거 아니다. 진짜 내가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건데 있을 줄 몰랐다. 그 진짜 사진기사 웃긴 사람 아니냐고 막 그렇게 내가 아니야. 얼굴만 보니까. 그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쪽쪽거리면서 먹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즐거운 추억을 안겨줬다고 생각할 거야. 사진 볼 때마다 웃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웃어요. 나오면. 얼마나 웃기게 생겼을까. 왜냐면 하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 웃기지 나도 웃고 있거든. 막 이렇게 내 웃음을 참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하객 사진에서. 그렇죠. 뒤에서. 집안 망신이죠. 집안 망신이죠. 네. 그 가족 친지 사진인데. 근데 그 사진 누가 보겠습니까? 본인들밖에 더 봅니까? 그렇죠. 네. 저는 결혼식은 그거 기억나요. 저 기자 할 때 연예인 결혼식 진짜 많이 다녔는데 진짜 제일 화려하다 아름답다 느꼈던 게 연정훈 한가인 씨 결혼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날에 거기 이제 그때가 워커힐 호텔 애시튼 하우스거든요. 야외 결혼식장. 야외. 또 다른 커플이 거기서 해서 그 다음 결혼식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이라. 근데 박하엽이가 왔어요. 축가를 하러. 당신과의 키스를. 그 노래를 불렀다? 그거 축가로 부를 노래 아니거든? 가사가 그렇죠. 그래. 그 노래를 불렀어. 나 가끔씩 이 노래 듣거든. 저는 박하엽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노래 불러서 지나간 연인의 추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나뿐만 아니라 그 식장에 있던 뭐 하객이나 기자들 전부 다 그 노래 끝날 때까지 다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서로 막 수근수근대고. 거기 남편이랑 화협이랑 뭐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 여친 엄청 세봤던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키스 자주 하던 사이. 그럴 수도 있어. 가사가 좀 슬픈 가사였는데. 네, 그럼 뭐 헤어지고 나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냥 유명한 자기 노래. 그 당시에 아마 그 곡을 부르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런가? 백이성인가? 백이성 켄. 비겁하다. 그분이 저 선배랑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식에서 내 인생의 봄날은 가다. 비겁하다 이거.
그런데 먹이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재미있긴 했겠는데? 그거 일부러 좀 코믹으로. 마치 캔의 콘서트처럼. 재밌잖아. 터졌죠, 사람들. 그냥 되게 막 신나가지고 다들. 그 노래 좀 신나니까. 본인 결혼식이니까 뭐. 그치. 좀 약간 그거는 특이한데요? 너무 특이했어요. 그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특이한 결혼식 또 없었나요? 저 이거 있었어요. 저 친한 동생 결혼할 때, 그 부케 던질 때 누가 받는지 정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할 때 뭐 언니가 받아 누가 받아 하다가 너무 받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당일날 그러면은 받겠다는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그냥 받는 사람 받자. 그게 맞아. 되게 미국 결혼식 홈비디오 이런 거 보면 그 부케 받으려고 하다가 막 넘어지고 막 꼬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처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꼴미 싸움을 시켰네. 그렇지. 리바운드 대결. 그게 사실 부케지. 사실 진정한 부케지. 그래가지고 받으러 나온 애도 거의 8명 정도 됐어요. 치열하다, 치열해. 서로 받으려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 한번 했는데 너무 살살 던지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받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던져보자고. 누가 받나. 사진은 나중에 다시 찍고.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저 앞에 가가지고 완전 세게 빡 던졌는데 제가 점프해서 받았거든요. 아 진짜? 그러고 결혼했어요? 그 8명 중에? 아니요. 아니에요. 더 어릴 때요 그때. 근데 진짜 완전 진짜 제일 크게 점프해가지고. 근데 여성분들이 그 부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통 이제 친한 친구 받던가 아니면 결혼이 예정돼 있는 친구들이 받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케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나요? 그 미신이 있잖아요. 3개월 안에 결혼을 받고 나서 못하면 뭐 3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 그럼 받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다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려고 받아요. 그 부케를 받은 사람이 여자가 이제 그 뒤에 끝나고 피로연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받은 부케를 그 여자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일부러 받는 경우가 있어. 정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좀 창피하겠다. 그치. 재미로 사겠지 그래도. 낭패지. 우와, 그것도 골라보면서 하겠지. 피로연 가봤어요? 되게 재밌는 문화다. 가봤죠. 나는 피로연을 한 번도 못 가봤어. 피로연 재밌는데. 근데 왜냐면 나 결혼할 때 즈음에서는 피로연 같은 거 잘 안 하더라고 친구들이.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안 하더라고. 나도 옛날에 가본 거 말고는 못 가봤어. 근데 피로연 가보면 사실 이제 남자 쪽 친구들, 여자 쪽 친구들 오면 거기서 막 모여서 막 눈도 맞는다고 하더라고. 나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여자 쪽 친구들이 필요한 올 정도면은 이 친구들도 뭔가 좀 남자 친한 친구들을 하면서 말 그대로 소개팅 자리가 마련된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그 필요한 얘기 나올 때마다 지금 얘기 나서 생각난 건데 너무 좀 아쉬운 기억. 오빠한테 필요한 좀 하라 그래요. 이제 와서? 제가 지금 이제 와서 필요해 해봤자 뭐랍니까. 정말 필요하기만 하지. 진짜 만남을 한 번 더 가져보면 되죠. 진짜 피곤합니다. 예. 요즘은 진짜 피곤한 게 너무 싫어요. 맞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한다면 분위기만 한번 느껴보라. 분위기만 느껴보라. 어떤 건지 한번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네,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종찬이 결혼 때 하면 되겠네. 10월 말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 제 캐릭터를 잘 모르는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이제 망나니처럼 놀 수 있으니까. 그러기보다는 멀쩡한 척 하려고. 멀쩡한 척. 멋있는 척이든 미친 척이든. 왜냐하면 그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직원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직원이 결혼하면 다 알아. 이 회사 얘가 다니는 회사 대표가 얘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아는 분위기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부로 하고 싶나 보다. 되게 함부로 하고 싶죠. 나를 망가뜨리면서. 네, 진짜 아주 부셔버리고 싶죠. 대부분 그런 데 가면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네,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숙취 해소제 술겜. 솔직히 이제 술겜 대표님도 연구로는 빠지지 않거든요.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이제 한의사세요 원래. 아세요? 한의사예요. 얼마나 그 한의사 하시면서 술을 때려 드셨으면 이 술겜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만드셨을까. 술 안 깨고서 침 놓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 좋은 한약재,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이제 아시죠? 페루산 마카 뿌리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잘 본인이 또 연구를 하셔서 만든 게 술겜 첫 그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리뉴얼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나보는 게. 근데 2번이나 지금 리뉴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리뉴얼 됐을 때는
알 크기가 작아졌고 그 다음 리뉴얼된 거는 성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게임 대표님도 못지않게 연구 중이라는 거 계속 더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그걸 또 첫 제품부터 먹어봤잖아요. 바꾸실 때마다 진짜 조금씩 좋아져요. 아 진짜? 네, 진짜 달라 조금씩. 그게 좋더라고요.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만드는 사람이 계속 신경 쓴다 이런 느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오픈마켓 이런 데서 더 웃돈 얹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검색해서 사시면은 비싸게 주고 사실 수 있으니까 손해야.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네.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술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타TV 동반자 샌드비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다른 뭐 플랫폼 이용해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타TV나 식장 탈출을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좀 모바일로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샌드비 홈페이지에 그렇죠.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습관적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누르시는 분들 반대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누르지 말고 검색창에 빨리 샌드비 쳐보란 말이야. 네. 지금 제가 볼 때 문선 누나 스타일을 본다면 이제 카카오톡 선물함 들어가면 난리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내기.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샌드비 검색 빨리 안 하신 분들 빨리 지금 해요. 네. 샌드비. 또 기업 회원들,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4월 페이백 이벤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매 금액에 따라서 CU 모바일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꼭 좋다. 이런 상품권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샌드비 검색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여러분 선물할 땐 샌드비입니다. 네, 하드래빗입니다. 하드래빗에서 정말 또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이거가 저도 이제 용도로 가능할 수 없는데 왜냐면 너무 크거든요. 나는 그거 약간 야동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마이크 같기도 한데. 네, 마이크. 노래 한 곡 하시죠. 마이크 아닌가요? 어디 뭐 아이돌 응원하러 오셨나? 여기 같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쓸데없이 커 이랬잖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작은 거랑 다르게 이게 잘로의 안마기 형태의 바이브레이터 키로라는 제품인데 네. 요게 이제 크니까 안마기 형태를 크니까 진동이 훨씬 강력하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네. 큰 이유가 있네. 네.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여성 MD, 남성 MD 다 준비가 돼 있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드래빗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제품들 보시고 이거 좀 좋겠다. 나한테 좀 내가 사용하면 즐겁겠다. 이런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으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일럿 코너입니다. 네. 이 커플 어때? 라는 제목인데요.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 네. 이 커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네. 시간. 이 커플 어때라는 파일럿 코너. 제니퍼 로페즈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니퍼 로페즈는 진짜 핫 바디를 소유한. 네. 나이가 원래 몸매로 유명한데 원래 엉덩이 유명하죠. 근데 그 최근에 찍은 영화 뭐였죠? 폴댄스 출구만. 그 영화 뭐였죠? 제목이 생각났나 갑자기. 네, 저도 제목이 진짜 오래됐어요. 아무튼 그 영화에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분이 나이가 지금 엄청나 지금 많으시거든요. 69년생이에요 이분.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진짜 69년생이야. 몸매를 군살 하나 없이 다듬어가지고 그 폴댄스를 막 추는데 폴댄스도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거지. 진짜 힘든데 폴댄스. 네. 그래서 또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허슬러. 네. 그래서 지금 데모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네. 화제 커플이나 특이한 커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고요. 이번 주는 20년의 썸과 연애 끝에 약혼을 발표한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2002년입니다. 당시 두 번째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는 헐리우드의 골든보이 벤 애플렉을 세트장에서 만났다. 파티장이겠죠? 세트장? 세트장에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촬영하다가. 네. 근데 벤 애플렉이 한때 되게 핫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엄청나게 핫했었죠. 그렇죠. 아마겟돈 나오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때. 파티장에서 둘이 키스하고 파티장에 가봤네요. 벤 애플렉 파티장에서 만나. 파티장에서 둘이 키스하고 꽁냥꽁냥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게 연애의 시작이래요. 사진이 공개된 2일 후. 와.
야, 헐리우드 스타일인가? 로페즈는 이혼을 신청했다. 와우. 이거라면 이게 그 약간 그 아다리가 맞은 거 아니었을까? 원래 좀 헤어지고 싶었는데. 진짜 짜증 났는데 이런 벤 애플렉이 방아쇠를 당겨준 거지. 그해 겨울 공개된 로페즈의 신곡 제니 프롬 더 블락 뮤직비디오에서 벤 애플렉이 로페즈의 엉덩이에 뽀뽀하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대요. 제니퍼 로페즈 심볼이니까. 이때부터 아마 그냥 이 파티장에서 만나고 이때부터 좀 그날 바로 했을 거야. 네, 그날 바로? 바로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그럼 세트장에서 했어. 확실한가? 첫날. 세트장 뒤에서. 개부럽다. 네. 그런 거는 개부럽대. 화끈하네. 그럼. 네. 그리고 이후에 약혼을 했대요, 바로. 벤 애플렉은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해 2003년에 야, 어머니 집에서 프로포즈하는 건 뭐지? 내가 진짜 너에게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트장에서 못한다는 건가? 그런 쇼 아닌가? 약간 좀 솔직히 조금 되게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아니 나는 보통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보면 꼴값 느낌 아니야? 뭐야 무슨 느낌? 꼴값. 나도 그래 사실. 그래? 약간 꼴값 느낌이야.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영화는 그거 아니야? 할머니가 준 반지를 줘. 근데 반지지 집에서 프로포즈. 아니야.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엄마 집에서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꼭 가. 맞아. 여자친구를 데리고 뭐 이렇게 가서 소개시켜주고. 왜냐면 그만큼 자기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족의 일원으로 좀 받아주고 싶다 이런 뜻인지 몰라도. 그러더라고. 뭔가 쇼잉. 근데 뭔가 좀 깊은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꼭 집으로 초대하거나 부모님을 좀 모셔서 간다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먼저 좀 깊은 관계가 될 것 같고 좀 이 사람하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부모님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 네, 어쨌든 프로포즈를 했는데 2003년에 벤 애플렉이 밴쿠버에서 스트릿바에 갔고 주원이 형도 브라질에서 스트릿바 갔었죠? 네, 갔습니다. 네. 우와, 어때요? 처음엔 되게 신기했죠.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죠. 홀딱 다 벗으니까. 랩댄스. 네. 근데 미성년자였죠? 몇 분, 아니 미성년자 아니었어요. 만 18세 넘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였죠. 만 18세가 넘었다니까. 한국에서. 만 18세가 넘으면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몇 살이었죠? 만 18세. 고등학생 때였죠. 고3. 만 18세가 넘었을 때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고3이니까요. 네. 브라질 갔으면 브라질법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때 브라질 살러 갔었으니까요. 네.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스트릿바 가자마자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다. 다짐했구나. 30분 뒤에는 이제 지겹다. 다 그냥 그러고 있었죠. 맞아. 이게 자극의 역치가 다 벗고 있으면. 그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 스트릿바에 갔어. 이러다가 다 덜렁덜렁거리고 댕기면 아우 약간 이렇게 되지 않겠어? 거기서 거기니까. 네. 자극이 안 돼 그런 거. 뭐 꽃이라도 달려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다 죄다 뭐 비슷한데. 근데 이제 스트릿바에 갔고 최소 한 여성 이상과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룬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결혼식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간 이런 것 같아. 어쨌든 되게 둘 다 핫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이 사랑을 이어가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 왜죠? 사람인지라. 물론 얘도 핫하지만 나도 핫해. 그럼 너 없어도 나는 또 다른 사랑이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나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다면 관계가 이게 유지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참을성이 없다는 거지. 야 됐거든 하고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헐리우드 같은 데 보면 탑스타끼리 만나다가 금방금방 헤어지잖아. 난 거기서 좀 기인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연예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딱 살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 경험상 이런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행운이야. 얘는 꼭 잡아야 돼.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게 됐어. 근데 뭔가 내 기분이 좀 이상하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얘한테 티를 100% 내지 않거든. 왜냐하면 얘가 너무 소중하니까 얘 기분 상하게 하기 싫으니까 또 얘를 꼭 옆에 잡아두고 싶으니까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좀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도 잘 나가 나도 괜찮아 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얘도 좀 이쁘고 좋고 내 스타일이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내가 아까 말한 예시처럼 그 정도로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지. 개자식.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애하는 게 어렵지. 그렇지. 근데 또 이 탑스타들 중에서도 되게 흔히 얘기하는 순애보적인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 걔 옛날에 만난 사람이랑 끝까지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최수종. 최수종하이라. 너무 오래됐어. 최수종하이라. 아니 저기 진짜 올드하다. 소녀시대 수영하고 정경호. 정경호. 네. 또 뮤즈 아닙니까? 네, 정경호 씨. 정경호 씨가 그렇게 잘해준다며요. 진짜 유명하다고. 네.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아. 아니 너무 깜짝 놀란 게 둘이 사귄 지 지금 10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저 친한 동생이랑 정경호 씨랑 좀 이렇게 친해가지고 가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처음 사귈 때처럼 통화한다. 보통 그러지 않잖아. 막 그렇게 정도 되면. 근데 처음 사귈 때처럼 아직도 뭐 하루에 막 궁금할 때마다 영상 통화하고 너무 처음 사귄 사람 전화 받듯이 한대요. 진짜 안 친한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너무 동안 바른 거야. 어색해서. 그래서 혹시 수영 씨?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 근데 너무 과도한 것도 옆에서 보기 좀 그렇긴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니까 그럼 좋은 거죠. 만난 지 어느 정도 되면 좀 풀어져서 예를 들어 이거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좀 편해져서 내가 나올 때 그 정도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진짜 편하다고 했을 때 편해서 예를 들어 약간 진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안 씻었는데 그냥 모자 쓰고 나가. 뭐 이런 요 정도 느낌? 1년. 1년 난 처음부터 그러는데.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수수한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것도 나는 솔직히 좋아해. 개인적으로. 아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냥 화장 안 하고 생얼에 그냥 추리닝 좀 예쁘게 꾸안꾸로 입고 모자 쓰고 나가는 거랑 그러니까 달라. 진짜 머리 안 감고 나가는 거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칫하면 슥 지나가는데 야 너 머리 며칠 안 감았냐? 정말 싫어. 이거 다르단 말이야. 나 완전 싫어. 그러니까 예쁘게 꾸안꾸로 오는 거는 오히려 남자들은 더 좋아해. 그래. 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리얼. 진짜 안 씻었어. 진짜 리얼로 안 씻고 이러고 나가? 이상한가요? 근데 보통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설레서 못 그러지 않나? 나는 그냥 그렇게 허물 없는 게 좋은데. 아니야, 넌 지금 결혼하신 분이 친한 오빠여서 그럴지도 몰라. 원래 친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원래 알던 한 3년 정도 다 알던 사람 만났지. 뉴페이스를 잘 안 만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을 수도 있죠. 항상 숙성시켜서 만나는 스타일이야. 베개 시켜놓고. 그래. 와이프랑 이게 잘 때 이럴 때 붙어 있는데 진짜 한 며칠 동안 계속 머리에서 인삼 냄새가 나는 거야. 인삼? 인삼인지 뭔지 무슨 한약 냄새가 나 너무 싫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여보. 근데 혹시 머리에 뭐 했어? 나는 냄새가 너무 싫다. 그래 오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탈모 샴푸 같은 거 건강 샴푸 했는데 그렇다고 나 진짜 이거 참다 못해서 말하는 거 나 너무 싫다. 그러니까 바로 버리더라고 그거를. 네. 누나는 1년. 보배는 바로. 라니는? 저는 웬만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여요. 거기까지는 안 간다? 네. 진짜? 네. 그러면 맥스가 어느 정도예요? 약간 풀어진다? 약간 풀어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눈썹은 그리고 나간다. 눈썹 안 그리고 안 나간다? 눈썹 아예 없나요? 너 모나리자야? 그럼 지금 남편한테도 눈썹 안 그리고 안 보여줘? 지금은 이제 막 이런 거 다 보죠.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진짜 완전 자연인의 모습을 여행을 가서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화장실에서 정비하고 나오는 거 있죠. 진짜? 머리 상태나 뭐 이런 거라도 정비를 하고.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 아니 근데 왜 어느 순간 많이 편해지면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날은 그냥 그렇게 막 문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갔어. 근데 이제 호텔 숙소를 잡았어. 근데 프레지덴셜 스위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룸을 잡아도 진짜 꽤 비싼 룸을 잡아도 호텔의 이 욕실이라는 그 구조가 보이죠. 침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 샤워부스랑 그 변기는 분리돼 있는 게 이제 조금 높은 룸으로 가면 있는데 그거 역시 침대랑은 가까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볼일 볼 때. 나 그게 진짜 좀 많이 싫어. 맞아. 그래서 로비로 가나요? 나 로비로 가. 제가 만났던 남자 중에도 같이 놀러 가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한 번도 객실 안에서 화장실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저 소변까지는 돼요. 계속 그러니까 큰일을. 네, 근데 저 항상 그래서 처음에 계속 얘기하기가 민망하잖아. 그래서
나 잠깐 그 로비랑 프론트 갔다 온다고. 왜? 그냥 뭐 저기 어메니티랑 좀 더 받아올게. 뭐? 그래서 시켜. 아니야. 점점 급한데 빨리 가야 된다 아침에. 난 아침에 무조건이거든. 매일 따박따박이야. 그럼 그때만 갔다 오면 해결이야. 근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어. 말해야지. 얘기했어. 그랬는데 그냥 편하게 있으래. 싫다. 그 여자친구는 편하게 가요? 아니 그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들어도 괜찮아. 근데 내 걸 들려주고 싶지 않아. 진짜. 별로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나가거든요. 내가 나갔다 온다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나갔다 오라고.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막 오빠 언제 나가? 빨리 나가. 막 이럴 때 있어. 아침에. 진짜? 왜? 나가기 싫은데? 나 스케줄 없어. 이따음에 나 그냥 그 미칠 건데? 그냥 안 찍을래? 회사 좀 늦게 갈래? 왜? 빨리 나가라고. 계속 지금도 그래요. 연애할 때도 나 자취할 때도 내 화장실 안 썼어요. 그 앞에 지하철역 갔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아직도 그러지? 아직도 그러더라고. 방구도 안 텄어요? 네, 방구도 안 텄어. 와. 근데 나도 결혼해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왔을 때 애들하고 놀고 있으면 조용해. 그러면 자은아 엄마 어디 갔는지 봐봐. 저쪽 화장실 가봐. 그럼 화장실 가면 이제 있거든. 그래서 막 나와. 그럼 나 좀 화장실 좀 써야 되겠다.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뭐 괜찮아. 나 지금 빨리 면도해야 돼. 들어가면서 내가 으아! 그리고 놀리는 거 개재밌거든. 눈 아파. 막 이렇게 하고. 눈 아파. 마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싸우는 싫어하죠. 그만해. 막 이러면서 알았어 하면서 내가 일부러 막 쓰러진 척하고 막 이랬거든. 대단하시다. 여성스럽다. 나 문 열어놓고 싸는데. 야. 진짜야? 문을 왜 굳이 열어? 큰 것도? 나 그 답답함이 싫어. 보배는 원래 항상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스타일인가요? 큰 것도? 큰 것도. 와, 문 열고 팍! 애들이 애들이 닫지 않아? 맞아요. 근데 물건가면 와서 닫아. 왜냐면 지금 큰딸이 아빠 화장실 나올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해. 막 이러거든. 냄새 맡기 싫다고. 애들이 와서 닫는 게 너무 웃기다. 가죽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닌가요? 아니 뭐 본인 스타일이죠. 아니, 야, 너 제발 이러면서 너 코 고는 거 참고 자. 그래. 이거 퉁이야. 그래. 퉁이야 퉁. 문 열고 서로 똥 싸는 거면 퉁이야 너. 왜 문 열고 똥 싸는 게 이상한가? 왜 문 열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왜? 답답하게 되는데. 뭐가 답답한데? 아니 어차피 다 생긴 그 정도의 생각,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답답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혼자 있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나 혼자 화장실에 막상 화장실 갈 때는 또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 열어놓고서. 아니 화장실 좋은가 보네. 같이 있으면 누가 가져놓은 것도 아니고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무서워. 이게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애 키우면서부터 그랬을까? 열어놓고? 전부터 그랬을까? 원래 친정집에 살 때. 저는 작은 거는 문 열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근데 큰 거 넣을 때는 왠지 부끄럽잖아. 나도 그죠? 민망해 사실. 그래서 난 닫거든. 작은 것도 문 열어놓고 하는 건 좀 그래. 왜냐면 작은 거는 문 열어놓고 왜냐면 어쨌든 나는 앉아서 하니까. 화장실 들어갔을 땐 그래도 문을 닫는 게. 네, 근데 저는 문 열어놓고 해요. 작은 거. 와이프 샤워하고 있으면 막 들어가서. 나 너무 싫어. 하면서 얘기하면서 진짜 똑같이 반응해. 나가 싶은데 그러면서. 왜 그럴까 꼭 그치? 그냥 장난치고 싶어 그렇게. 약간 좀 뭐랄까 좀 더럽다면 더러운 건데 옆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옆에서 볼일 보고 하면 좀 원초적이잖아. 변기에 있는 거 맞죠? 변기 좋거든요. 예. 와이프한테 싼다는 얘기야? 아니요. 네. 우리 하드레빗도 있는데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같이 샤워할 때. 마킹하는 거예요? 샤워기랑 같이 싸다고 맞는다. 진짜. 너무 싫어. 맞는다. 진짜 맞는다. 머리 감을 때 그렇게 하면 둔해서 모를지도 몰라. 아니야 무조건 알아. 무조건 알아. 왜냐하면 목욕탕에서 내 친구들끼리 많이 해봤거든. 무조건 알아. 나도 애들한테 하고 애들도 무조건 알아. 왜냐면 느낌이 달라. 그래. 샤워기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다르지. 옆에서 뜨거운 거 쏘는 거랑 달라. 나도 당해봐서 알아. 네. 진짜 바로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진짜. 존나 재밌는데. 친구들 있으면 진짜 존나 재밌긴 해 그거. 개 재밌어. 헐리우드 얘기하다가 똥 오줌 얘기하다가 얹어가지고. 네. 자, 2003년까지 했습니다. 네. 2004년으로 가볼게요. 네. 제니퍼 로페스가 먼저 성명서를 발표해서 벤 애플렉의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성명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헐리우드 스타 이 정도 해줘야 돼, 그치? 오기오르 로페즈는
1999년쯤 사귀었던 마크 앤서니와 결혼을 했고요. 4개월 후 벤 애플렉은 영화 데어데빌에서 호흡을 맞춘 제니퍼 가너와 열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네 또? 근데 좀 희한하네요. 볼게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둘이서. 이후에 이제 제니퍼 로페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이로드, 알렉스 로드리게스랑 결혼한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죠.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2005년 벤 애플렉과 가너는 결혼을 했고 첫째를 출산했고 2009년에 둘째, 2012년에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로페즈는 쌍둥이를 출산했고 2011년에 로페즈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로페즈는 드레이크와 잠깐 사귀었고 또 같은 해 로페즈는 야구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열애를 했습니다. 바로 5년 전이네요. 그리고 2018년 벤 애플렉과 가너는 이혼을 했고 또 2019년 로페즈는 로드리게스와 약혼을 했습니다. 외기도 힘드네. 그러니까 애까지 다 쌍둥이다, 뭐 첫째, 둘째, 셋째까지 했는데 둘 다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로페즈는 로드리게스와 약혼을 했고, 네. 또 2020년 딥워터의 스타, 딥워터에서 벤 애플렉이 나왔나요? 나 모르겠네 이 영화를. 나왔나 보지 뭐. 네, 그렇겠지. 벤 애플렉과 아나드 아르마스와 열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로페스의 결혼식이 코로나로 연기되고 2021년 벤 애플렉과 아르마스는 결별을 합니다. 2021년 2월 로드리게스가 로페스를 두고 메디슨 르크로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기사가 떴고 2021년 3월 로페스와 로드리게스는 결별을 합니다. 굉장히 만나고 헤어지고 근데 2021년 4월 벤 애플렉이 로페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포착이 됐고 둘은 늘 친구로 지내왔다고 해명을 했어요. 마이애미에서 애플렉과 로페스가 포착이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열애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로페스의 동생 50번째 생일에서 키스하는 사진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로페스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애플렉과 키스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열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8일 얼마 전이었죠? 결국 18년 만에 다시 약혼을 발표했다. 와. 돌고 돌아. 이 아나 데 아르마스가 제일 핫한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래요? 그 007 No Time to Die 보면 이 여자가 쿠바 스페인 쪽 여자예요. 보면 아마 얼굴 보면 이 여자 할 거예요. 그래서 벤 애플렉은 진짜 여전히 핫한 젊은 88년생인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다 사실 이거 다시 만난다고 그랬을 때 뜨악했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불과 얼마 전이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 다시 결혼 안 한 상태라면 이거는 사실 뭐 요런 얘기는 문선 누나한테 제일 물어보기 좋은 질문인데. 왜죠? 지금 누군가를 새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문선 누나니까. 네네.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약간 이런 그림을 문선 누나가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지금이라면. 그렇지. 가능하다. 다시 그러니까 약간 뭐 감정이 남아있다기보다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한테 앞으로 한 10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네.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 그렇지. 만났었던 사람. 과거에 만났던 사람. 만났었던 사람인데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왔어. 이거는 완전 사바사. 그치, 사람에 따라.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연락 오면 만나겠네요? 네. 근데 연락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결혼했나요? 네. 잘 살고 있어요? 헤어지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만날 의향이 그래요? 네. 애가 있어도? 애가 상관없죠, 그건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해요. 이제 만약에 누구를 만나면 애가 있는 돌싱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애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솔로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본인한테 연락이 올 것 같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솔로가 됐다면 어떤 느낌이면 나는 내가 솔로가 되고 해도 지난 사람이 나한테 연락 안 할 것 같거든. 아무튼 네. 진짜 진절머리를 나고 헤어지고. 내 진절머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매력적으로 사귈 때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자신감은 좀 없는데. 부드럽게 표현하시네. 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쌍스럽게 얘기할까요?
나 근데 진짜 라니한테 요즘 방송하면서 진짜 쌍욕 받고 싶어요. 쌍욕 받고 싶어요? 덕현이나 수빈이한테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덕현이나 수빈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애들한테. 네. 그러면 진짜 그 정도로? 바로 어떻게 막 뭐 개새끼 소새끼 막 하나요? 개새끼 소새끼로 안 끝나죠. 아, 그래요? 어떻게 바로 이제 손변 찾아갈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사바사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솔로가 됐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연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언니도 좀 나쁜 년이었구나. 아니요, 사실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네, 그 친구랑 헤어지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연락이 됐었어요, 한번. 근데 그 친구가 한 2-3번 제가 연락했을 때 저는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한 3번째 전화했을 땐가에 딱 얘기하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 들었던 것 같아. 그래. 나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어. 그래? 그랬나? 네. 네,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지. 그 이유도 얘기했어요. 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은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래. 그러면 치를 수 있지. 그래서 왠지 나한테는 연락 안 할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나도 연락 와도 만약에 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연락 나나 계속 코로 흥흥거리지만 나 얘기할 때 콧구멍 막아버리기 전에 라니가 코로 흥흥거리면 남들보다 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콧방 느끼잖아 지금. 아니 그리고 라니가 참 되게 사력 있고 사력 있다고요? 사력 있고 따뜻하고 굉장히 막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러는데 유독 얘한테는 존나 냉소적이야. 나한테만 그래. 만만 아니야? 되게 따뜻하게 듣고 나 이스타TV 여기 대표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라니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나도 좀 봤지만 형처럼 대하는 건 처음이야. 이거 진짜 묘한 그거야. 쭉 봐왔는데 이 정도로 막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 정신교육 한번 들어가야 돼. 네. 애들 모일 때 같이 모여라. 네. 이것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나도 생각해보면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다 좀 그지 같거나 뭐 쓰레기거나 이러거나 다시는 싫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유일하게 별로 흠이 없고 헤어질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헤어졌던 거야. 너무 어려서. 그런 사람이 하나는 있지 않아요? 없어? 생각보다 인기 없었어요. 누나보다 인기 없어가지고 아니면 적은가 보지. 인원수의 차이일 수도 있어. 인원수. 그래. 인원수가 예를 들어 문선 누나가 한 30명이야. 30명이야. 이제 라니는 예를 들어서 한 5명 이러면 숫자가 30명 중에 한 명은 걸릴 수도 있지. 좋은 사람이 걸릴 수 있으니까. 보배는 이제 자기가 친구처럼 지냈던 애들 다 남자 오해하게 만드는 60명 이러면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한 2명 정도? 네. 역시 있어요? 확률이네. 있어요. 있어. 거봐 있어. 그냥 시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진짜 있어? 있어. 잘 사귀었었어, 사귈 때는? 네네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해준다면? 그냥 가벼운 것들,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너무 해본 게 없잖아, 그때는. 진짜 그냥 플라토닉이잖아. 그 애를 만약에 좀 나이가 들어서 만났으면 결혼을 하고 싶다? 육체적으로 확.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정도? 왜? 그냥 괜찮았나 보지. 괜찮았으니까. 좋은 느낌이 있구나. 고등학교 때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그렇게 이렇게 좀 흠 없이 좋았던 사람이 있지. 근데 나의 미숙함으로 헤어진 그런 게 있었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수능 공부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래, 애기 땐 그렇게 또 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좋은 대학을 갈 건 아닌데. 그렇죠? 모르지 공부에 매진하다 보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는 거. 근데 나는 종윤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장담하건데 종윤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일단 저도 모수가 너무 적고요. 그렇지. 너무 적고 만약에 저도 솔로인 상황이라면 그건 돌려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마음이 아주 없진 않았는데 나도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그쪽에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그냥 딱히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내 성격으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만날 것 같진 않으나 성격을 바꿔서 나든 그쪽이든 조금의 호감이나 표현을 하면 그냥 만나면 적극적으로. 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뒤로 미루고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터부시했던 타이밍이 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만나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밀어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후회하는 그게 없는 게 만난 사람도 얼마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뒤돌아서면 가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애가 아니더라도 조언이랑 뭐 이런 다른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뭐가 있어요. 나는 이거 그만두면 절대 이거 안 할 것 같다. 근데 형 그럼 그 얘기야. 야, 너 그거 좋아해서 그래도 할 걸? 근데 난 진짜 안 하거든요. 뒤돌면 끝이구나. 왜냐하면 난 내 에너지를 다 바쳐서 해. 그래서 후회가 1도 없어. 다시는 안 할 수 있어. 뒤도 안 돌아볼 수 있는데 이 연애 쪽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보통 헤어지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내가 못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할 게 없어. 더 할 게 없어서 이제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럼 결혼하다 보면 어쨌든 그 에너지는 같이 샀을 때 소진될 건데 그럼 어떻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네. 그럼 두려움도 갖고 있어. 있어요. 하긴 진짜 특이한 새끼야. 그죠. 진짜 특이한 새끼야, 새끼. 뭐가 특이해? 아니 특이해. 네. 특이하지. 네. 어제도 잠깐 와이프랑 종윤 얘기했거든요. 진짜 특이한 새끼다 내가 얘기했어요. 뒤에서 씹었어? 아니 욕은 안 했는데 그 형수가 요즘 나를 좀 별르고 있어요. 왜? 이제 방송에서 형수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제 발 크다 키 크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아니야. 전화 통화 잠깐 했는데 농담으로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아니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진짜 요즘 종윤이랑 이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종윤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뿐이지 가끔씩 보면 진짜 특이하다라는 거는 가끔씩 들어요. 특이하지. 네, 특이하지. 일반적이지 않지. 나도 오빠 같은 사람 오빠 처음 봐. 나도 좀 특이해. 나도 주변에서는 없는 캐릭터야. 진짜 종이 특이해요. 네. 저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특이한. 너도 특이해. 야, 네 주변에 있는 너도 특이해. 네 와이프랑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뭔 소리 하냐 너 진짜. 어이가 없네. 나왔어. 자기는 형수랑 나랑 방송하면 그거 4시간짜리 3편 나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는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뭐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특이한 걸 되게 추구했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지, 오히려 종윤 오빠보단 평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지. 아니야. 그냥 특이한데 과가 달라. 그래. 그런 거야? 과가 다른 특이야. 그리고 굳이 따지면 내가 정상범주에 가깝지. 지랄 떨고 있네. 야, 둘 다 지랄하네. 둘 다 지랄하네. 잠깐만요. 이 중에선 누나가 제일 특이해요. 그건 맞아. 그래. 그건 맞아. 누나가 진짜 특이하긴 해. 솔직히 말해서 둘은 굳이 따지면 평범한 범주 안에 있는 애들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자 대 여자로 봤을 때는 둘은 편해. 둘은 편한데 만약에 이성으로 본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 왜? 어려워. 이게 어려운 그게 있어. 도도함? 아니야, 나 뭐 하나도 그런 거 없잖아. 그 도도함도 아니고. 그냥 골프 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해봤는데 안 돼. 골프도 못 치는데 무슨 연애를 진짜 약간 해. 특이한 게 있어. 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생각해보면은 과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른들이 말하는 네. 인연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느낌 좋으니까 또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또 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지. 네. 맞아. 우리가 연애를 자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으면은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다시 진짜. 이렇게 뜨겁게 연애한다는 게 진짜 부럽기도 하고.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제 서로 이제 딜만큼 딜이고 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코드가 맞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스랍니다. 요즘 피부가 정말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제 피부도 오락가락. 기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계절입니다. 봄에 진짜 많이 뒤집히죠. 네,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까매지고. 여기 하얘지고. 까매지고 하얘지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죠. 났네요.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참 제품이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화장대나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세면대 위라고 해야 되나요? 세면대 위에 쪼르르 아이스라
나도. 소노코스 제품이 많아요. 네, 이제 까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면은 네. 안 두거든. 맞아. 근데 저도 쓰고 있고 이제 와이프도 계속 이제 이 세트를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좋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사실 소노코스는 써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알거든요. 특히 이제 요게 원래도 빙하 머드팩하고 클렌징 폼도 좋긴 했는데 수면팩 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냐면 수면팩 한 번만 써도 다음날 바로 좋으니까. 인생템이야. 네. 기왕이면은 구매를 이렇게 세트로 하셔가지고 세트로 시리즈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 또는 소노코스 닷넷 EJ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스타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 와이프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있는 이너뷰티 화려합니다. 계속적으로 애용을 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이 화려화를 또 하나 구입을 해서 저희 이제 장모님에게 또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누가 이렇게 빼먹었니? 쏙쏙쏙 누가 이렇게 빼먹었니? 하나씩 어디 가족들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몰래 가져가네. 네.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선물로 받으면 어머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선물로 받으면 또 이게 포장이랑 이런 겉에가 고급스러워가지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죠. 왜 우리가 사실 코코메디의 세계를 여자들은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듯이 남자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20, 30대 지금 젊은 층 엄마들 말고 한 50대, 60대 요 어머님들의 커뮤니티가 또 장난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화려화가 진짜 인기랍니다. 네, 다들 입소문 나가지고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1년 만에 46만 명이 판매가 됐죠. 정말 효과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이제 2개월 이상 꾸준히 마셨을 때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왜 겉에는 유분감이 있는 것 같은데 속 당김이 되게 찢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런 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여자들 알걸? 맞아. 그 속 당김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시장탈출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특가 가격 할인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사은품을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꼭 화려화 이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고 또 주위의 여자친구 그다음에 뭐 와이프 특히나 어머니의 선물을 드리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화려화 이벤트 검색 또는 대표번호 080-322-1000으로 322에 1000번 네,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남성 성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있는데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나 국내 유명 그 비뇨기과에서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좀 많이 힘이 좀 빠지네요, 좀 딸리네요라고 해가지고 뭐 상담 받을 때 권해주는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이게 권해주는 제품입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만큼 인정받는 제품이고 사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본인 어떤 그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좀 힘이 빠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불문 이용해 주시면 또 젊었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즐기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색해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일단 상담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쵸. 상담을 해주실 거고 아마 기계를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뭔가 나아질 겁니다라는 상담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 후에 상담 신청 또는 대표번호 080-255에 빵빵빵빵 080-255에 빵빵빵빵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판관소문선 사연이 남자분이시죠? 네, 제가 한번 제가 해볼게요. 목 아픈데 괜찮나요?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좀 낮춰서. 그럼 괜찮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볼륨을 여러분 높이지 말고 낮춰주세요. 2번. 네. 여러분 볼륨을 낮춰요. 네. 자, 안녕하세요. 인스타TV 콘텐츠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저는 결혼 7년 차고요. 6살, 4살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35살 동갑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에서 커플이 돼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저의 고민은 부부 사이 소통인데요. 워낙 오랜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면 둘 다 그냥 잔소리로만 듣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저희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술 한잔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속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는 맥주 한 입만 마셔도 속이 뒤집어지는 알쓰라 그런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고민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민이 저의 자라온 환경에서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서로 배려 존중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가족 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요. 지금도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 항상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혼자 삭히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처가의 가정 환경은 저희 집과 완전 반대입니다. 부모에게 온갖 짜증을 내기도 하고 형제 간에 욕을 해가며 다투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걱정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는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배경이 육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무엇을 하든지 아이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행동하고 맞춰주는데 제가 느끼는 아내는 아이의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그 상황에 대한 행동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는 머리 감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길 때 약한 물줄기로 물이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무서워하는 걸 알게 장난도 치면서 최대한 안 무서워하게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가 무섭다 하면 괜찮아. 눈에 물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며 풀파워 물줄기로 아들 둘이잖아요. 물건을 씻듯이 아이를 씻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씻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씻고 마무리됩니다. 자, 그동안 불만과 갈등이 생기면 주로 혼자 삭히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된다고 느껴져요. 결국 저 혼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동안 자라오면서 갈등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식장 탈출 출연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집 같아요, 저희 집. 그래요?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 네. 누가 여기 사연자분 쪽이에요? 이일과야? 남편이 사연자분 같고 제가 좀 이쪽인 것 같고 집안의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시댁의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부드러운 분위기가. 근데 저도 부모님한테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동생하고도 싸우면 진짜 피 터지게 싸웠었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거기는 누나가 동생을 너무 예뻐하고 다투기는 하겠지만 어머니가 큰 소리를 안 내시고 아들도 약간 어렵게 대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싫은 소리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좋게 보면 또 배려고 나쁘게 보면 약간 갈등이나 불편함을 피한다? 그래서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잘 안 하시고 그게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샤워 얘기하셨는데 애기 머리 씻기는 거. 저희 남편이 이 사연자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 애기를 이제 외출을 해야 돼서 씻겨야 돼. 그럼 빨리 씻겨야 되잖아요. 그치. 시간이 급하잖아. 근데 걔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정우야, 샤워해야지. 씻어. 샤워하기 싫어? 근데 나가야 되는데. 너가 보면 답답하겠다. 근데 난 막 미치겠는 거야. 일단 씻고 나가야 되는데. 9시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싫다고 하지 설득한다고 씻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고 들어와. 그럼 애가 처음에는 싫다고 이렇게 뻗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씻기기 시작하면은 또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맨날 시간으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애기의 뭐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애기를 되게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좋지만 답답하게 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성향의 차이고 서로 좀 그냥 포기?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자라오면서 갈등을 겪어보지 못하여서 그런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모든 없지. 관계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부딪히냐 회피하냐 잘 풀어나가냐의 문제인데 이분은 풀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도 갈등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인 것 같아서 갈등이
겪지 않거나 없을 순 없다. 근데 아내분과도 그거를 좀 대화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거를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냥 저쪽은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차이가 있는 거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바라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아들 둘이죠. 네. 이거를 표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거를 말을 해야 된다. 얘기는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사실 주 양육자한테 그 양육 태도를 지적하기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라니가 얘기했지만 그 시간과의 문제인 거지. 애를 계속 어떻게 설득을 하면서 나들이 둘인데 그런 엄마 없을걸? 맞아, 쉽지 아들이 않아. 있으면 목소리 바란다고 하잖아요. 네. 씩씩해지거든. 그렇게 군대처럼 하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좀 만약에 와이프가 그런 모습이 본인이 좀 아쉽게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와이프 액션을 바꾸는 것보다 본인이 내가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게. 내가 감길게. 내가 감길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거는 잘못된 방식이야. 그리고 그거를 그 와이프가 자라온 그런 환경 탓을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다 달라 그냥 보면 삶을 살아보면 다 달라. 여기서는 이제 육아 문제로 터졌지만 어쨌든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둘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라니가 말한 것처럼 뭐 서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화라든지 뭔가 그런 걸로 이렇게 타협이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뭔가 선이 협상이 되는 부부? 서로 이해해주고 약간 그래 그럼 우리가 리밋을 이렇게 뭐 서로의 리밋을 걸어보자 뭐 이런 거. 이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연으로 따지면은 사연자가 와이프한테 아이 머리 그렇게 감기는 거 나 좀 마음에 걸린다.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와이프는 괜찮아.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만 조심해달라.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맞춰가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게 되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 그냥 더군다나 육아 측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거예요. 아기를 밥 먹이는 게 저는 남편이 못마땅했거든요. 빡빡빡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그냥 애를 다 들어주고 뭐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보낸 거 아니지? 35살 동갑부부 내 나이 속인 거 아니지? 남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답답해요. 근데 보고 있으면 여보야 더 먹여야지 빨리 먹여 잔소리를 하니까 안 봐요. 아예. 그냥 그게 남편의 스타일이고 그게 아이한테 큰 해가 가는 게 아니라면 맞아. 애기는 행복해하잖아. 아빠랑 밥을 좀 덜 먹어도 먹다 말아도 행복해. 그럼 그냥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안 보고 있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안 볼 수 있으면 그냥 안 보는 거. 이것도 그냥 샤워를 시킬 때 그게 못마땅하시면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딴 거에. 난 그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이를 안 키워봤지만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하기 전에 저는 항상 내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꼭 요구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러다 보면 이 사연자처럼 터져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옳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부인은 왜 이렇게 아이한테 할까? 근데 이거를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게 눈에 계속 밟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네? 그리고 결국에 또 삭히게 되고, 터지게 되고. 이 질문을, 이 사연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건 정말 나는 답을 줄 수 없는. 나는 답을 줄 수 없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낼 때가 있어서 사연을 보내는 거죠. 벌써 6살, 4살이면은 벌써 큰애를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6살 때까지. 맞아. 그러면 분명히 이제 삭히고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육아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와이프예요. 저도 큰애나 작은애 막 혼낼 때 앉혀놓고 혼낼 때 저 방에 들어가요. 보는 것도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 애 혼내는 거 보는 힘들고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이 혼나봐서 누군가가 내가 좀 어쨌든 내 애니까 혼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저는. 근데 훈육은 해야 되고 그 훈육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와이프한테 다 맡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쳐다보도 안 보고 그냥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만약에 양육하는 주가 그 아내분이면 아내분은 짜증날 수밖에 없지. 맞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부분까지 스타일 애들 키우는 스타일이 다른 거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더 되겠냐. 그냥 이거는 답을 크게 드릴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양육의 주가 누구냐. 근데 양육의 주가 누가 봤을 때 상식에 워낙 너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 싸움을 불사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머리끄댕이를 자꾸만 먹여. 이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면은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6살, 4살인데 진짜 한 1년?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머리를 그렇게 감기는 게 싫으면 아이도 표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있어. 대성통곡하고 난리 난대. 그래. 대성통곡.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한대잖아요. 무서워한대잖아요. 이렇게 시키지 마.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좀 사소한 거로 다툼이 일어났냐면 같이 수영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는데 저는 되게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와이프도 예민해요. 당연히 예민하겠지. 그치. 다 구명조끼 다 입긴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막 놀다가 애들이 푹 들어갈 때가 있잖아. 막 여기까지 들어가고 했을 때 막 코에 막 물 들어가면 콜록콜록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옆에 있었을 때 그걸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뭐 둘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은이를 순간적으로 좀 안 볼 때가 있었어. 이렇게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좀 보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냥 한 거야. 진짜. 보지. 그러니까 또 와이프는 또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얘 또 예민하게 얘기한 애가 또 된 거야. 나는 거기 예민한 아니니까. 그래. 봤어. 그렇게 된 거야. 딱 그 말밖에 안 했거든. 갑자기 그 수영장 주위의 분위기가 보지 봤어. 물이 다 어느 듯한 얼음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약간 한 30초 동안 정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하고 놀아주는 척 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하면서 여보 뭐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푼 거지. 그거 잠깐 최근 일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 딱 그런데 그게 딱 그거 하나로 돼버리는 거야. 진짜 애 하나 때문에. 근데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육아는 저희한테 보낸 되게 표면적인 문제고 더 깊숙하게 느끼고 있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나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둘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네, 여기에 진짜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네. 맞아, 갈등. 근데 본인의 마음속으로 갈등을 겁나 느끼고 계신 거야. 그리고 봐봐라, 싫고. 이거 되게 웃기다. 저희 가족은 서로 배려, 존중을 우선시하다 보니 이 표현이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니네 나 와이프가 배려가 없는 우리 거야. 집은 되게 배려하는 집안인데 얘는 안 그래. 이게 되게 깔려있거든요. 베이스가 불만이 있어. 저쪽 집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내의 집을 디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혼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로 아내한테 불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뭔가, 안 맞는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뭔가. 근데 이게 아내가 뭐 말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진짜 아내의 집의 분위기가 나는 늘 불편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고 조금 조율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불만이라고 자꾸 느껴지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은 갈등이 없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갈등을 좀 피하는 타입의 집안인 거죠. 네네. 그러신 것 같아서 다른 분 가족의 다른 구성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지금 세 분 다 남매죠. 네, 남매. 집 스타일이 어떤가요? 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파이트에서 푸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여기는 파이트. 스타일이고. 보배네는 저희는 엄마랑 저랑 삭히는 스타일. 누가 갈등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는 되게 친구 같은 그런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친구 같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맨 처음에 저희 집에 와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냥 아빠랑 너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은 아빠의 권위가 있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반면에 여기는 안 우리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요. 뭐 시아버지가 와라 그러면 우르르르르 다 가는 스타일. 우리 아빠가 와라 그러면은 안 가도 되면 안 가는 스타일. 싫은데? 나 피곤한데.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아빠와의 관계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어떤가요?
저희는 진짜 그런 거를 못하는. 아, 그래요? 표현을 못하는? 갈등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이거를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마음은 있겠지 다들. 네.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다루질 못해 아예. 아, 그래요? 갈등을. 그래서 말을 안 해 서로. 그래.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전혀. 서로 말을 안 하고 그렇구나.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서로 그냥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덮어두는 거지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없는 일인 척. 그랬다가 있는 거야. 그냥 갑자기 누군가 확 화를 내거나. 근데 쌓여서. 그렇다고 그 화내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막 충돌하는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술자리에 술 먹다가 사실은 그때 좀 그랬다고 막 언제적 일인데 갑자기 막 울고 막 한 명 뭐 이렇게 되는 스타일. 되게 어설퍼요. 다루는 걸 진짜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전 좀 다른 생각을 한 게 지금부터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요거를 아내분한테 들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워딩이니까. 저는 이 아내의 육아 방식 사례 들어주셨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전 제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뭐 아니면 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방식이 약간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물론 아까 란이나 보배가 얘기한 것처럼 아들 둘 키우고 막 바쁘고 시간 이러니까 힘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애가 무서워하고 싫다 그러는데 끝날 때 항상 대성통곡으로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 건데 엄마가 막 하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상당히 그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게 트라우마처럼 많이 남아. 그래가지고 그게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사람 성격 형성하는데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방식을 이 아이가 몸으로 체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대하거나 다른 뭔가 뭐 동물이든 아니면 자기 아이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지금 이게 워딩으로만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되게 와일드하게 다루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편의 시선이에요. 그래, 그건 맞아. 아니, 근데 일단 우니까. 일단 우는 게 아니라 애들은 매일 울어요. 이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애가 막 울고 뭐 하는데 왜 저렇게 좀 터프하게 말을 하거나 애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마들도 싫어요. 근데 진행이 안 돼. 맞아. 그걸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다 보면 애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아내 입장에서도 빨리 씻기고 하나하나 그치. 뭐 하고 보다 이제 나는 얘를 빨리 씻기고 이 생활을 육아를 퇴근하고 싶어. 근데 얘 하나하나 듣다 보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되고 양말 신는데도 한 세월이야. 맞아. 빨리 신어라 뭐해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실제로 아내가 이제 어떤 레벨인지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아내분이 정말로 아이의 감정을 많이 읽지 못하는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하잖아요. 저희 엄마나 저희 할머니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자기 말고 상대방이나 어린아이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맞아. 애들은 다 그냥 울고 막 빨리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가 어디에도 감정을 호소할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맞아.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남자애가 절대 내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하죠. 보고 배우니까. 인사이드 아웃의 그 애니메이션에 그 슬픔이가 색깔이 이렇게 그 감정의 기억이 변하는 것처럼 그거는 저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이건 저는 주원이 형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나랑 형이랑 아예 멀리 다른 데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형은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게 형은 어렸을 때 그 훈육을 받으면서 기억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사실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러면 사람의 생각과 기억이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히 바뀌더라고. 맞아.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엄청 크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이 뭐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가 아니라 뭐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신경을 잘 안 써도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는 거지. 진짜 내가 의도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건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더 아이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려고 의식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엄마가 그 부분을 못 채워준다고 느끼신다면 그 부분을 좀 남편분이 더 많이 챙겨주면 혼자 하는 육아가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육아니까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인지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맞아. 문선 언니가 얘기한 대로 매번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그런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급한 상황이나 때때로 그러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느끼신다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육아가 아니라 사실 두 분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 나도 그게 문제라고 봐. 거기서도 그럴 수 있지. 남자 사연자분은 지금 사연자분은 이 아내한테 지금 6살 4살까지 키우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겠어요. 막 얘기했을 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말아줘. 애가 싫다잖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얘기할 때도 나는 이래. 근데 아내는 약간 감정이 이렇게 닿는 거야. 그치, 그것도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둘의 골이 깊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약간 반대로, 그 둘이 소통이 없는데 남편분이 오히려 감정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고. 배려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사연 내로 봤을 때 아내분은 남편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 이분 표현대로 본인의 가족분들은 배려를 하다 보니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면 표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맞아. 생각보다 아예 몰라. 맞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할 수도 있어. 진짜 놀라웠던 게 너무 저희 집이랑 비슷한데 시댁에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을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초반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 사랑하면 배려하면 다 일일이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안 좋은 상황이면 같이 그걸 공유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때 당시 상황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요. 근데 그런 말씀이 그냥 오빠네 집에 남편의 집의 스타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숨기지? 라고 저는 느꼈었어. 그치. 근데 남편은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참 다정다감하고 되게 배려듣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래. 저는 그래서 오빠의 생각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진짜 속마음이나 자기 마음에 자기가도 잘 몰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불편하고 불만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피하는 거지, 그 감정. 근데 나는 감정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얘기하니까 남편은 힘들어하는 거야. 왜 그걸 일일이 지금 다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갈등을 푸는 방식의 차이고 그래. 자라온 환경의 차이여서 이게 정말 심하시다면 좀 아니 왜냐면 너무 항상 이렇게 지금뿐 아니라 난이랑 가끔 이제 막 이런 옛날 얘기를 집안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소름 끼쳐 비슷해가지고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되게 받아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말 못하고 있었어. 근데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야 나 근데 얘 진짜 나 이거 도저히 못 참는다. 이거 얘하고 관계 끝날 생각을 하고 이거 말해야 되겠다. 막 진짜 끙끙 앓다가 결국 얘기한 거야. 야 그 행동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왜 그렇게 기분 나빴어? 나 이래서 나 너무 신경 쓰이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미안해. 안 할게. 그래? 몰랐어. 미안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너 기분 나빴구나. 진짜 몰라. 그리고 나 그 행동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습관적으로 근데 나 하기 지금 때문에. 충분히 그거 안 할 수 있어. 맞아요. 정말로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런 느낌이 내가 보기에는 아내분이 생각보다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참다가 얘기한 건데 그걸 갖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고 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결국엔 일어날 일이라는 거야. 이거 누군가가 탁 방아쇠를 당겨서 해결 안 하면 계속 이대로 있을걸? 그러면 스타일상 사연자분만 골치 아파요. 맞아. 아내분이 이거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아내분은 불만 생기면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 아마도 그럴 거예요. 것 같아. 나 이거 싫어. 근데
이 사연자분은 봐봐. 잔소리로만 배려와 듣고. 존중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존중이란 말을 진짜 싫어해요. 저희 남편이 맨날 그리고 존중을 운운해서 배려와 존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속에서 썩어가면 그건 난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티나는 존중은 존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직자를 존경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성직자라면 그러니까 뭐 스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종교의 모토가 배려와 존중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본인이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희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배려와 존중인데 그래 내가 너 목마르지 나 참고 목마른 거 참고 딱 했어. 얘가 이제 먼저 이게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는 거 보고 참 쟤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내가 참 잘 배려했구나라고 하는데 주니까 지만 처먹네? 막 이러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래. 이 사연자가. 잘못하면 그래. 네. 뭐 얘가 좀 뭐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배려와 존중을 하려면 그거 자체도 내가 배려했는지 존중했는지 신경을 못 쓸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 해야 돼요. 하고 뭐 참을 때도 됩니다.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상식선이라면 얘기하자. 상식선이라면 해야 되고 그것도 그 하고 싶은 얘기해서 감내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하는 거고 이거 하고 싶은 얘기인데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좀 튀어서 들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는 이제 뭐 판단해서 얘기해야죠. 그렇지. 네. 평생 살 사람인데 해야죠. 네. 이 정도로 힘드시면. 부부끼리는 나는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참을 건 참고. 맞아요. 자잘한 건 참아. 짜증나. 참았는데 미칠 것 같아. 라면 얘기해야 돼. 참았는데 이거는 대세에 영향이 없다 우리 사이에. 그러면은 지나가는 안 해도 돼. 그럼 나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 그 티 안 낼 자신 있으면. 그거 안 하면 안 돼. 맞아. 얼굴 썩어있는 안 할 거면.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치. 말하는 게 나아. 근데 전 얘기해봤거든요. 본전도 못 찾아요. 왜? 뭔 얘기를 했어? 그냥 뭐 그런 거 이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그저께 최근 거야. 별건 아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그러니까 주방 마감을 하고 나서 제가 혹시 업장하세요? 주방 마감해야 될 거 아니야. 마감해야지. 육퇴 다 하고 마감. 쉴 때쯤이면 항상 남편이 이제 야식을 먹어요. 근데 그 야식을 먹고 안 치워.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 안 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처음에는 뭐 술도 먹었고 어차피 술 먹으면 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치우면 되지. 이게 지금 7년이 됐잖아요. 이게 그저께 터진 거야. 딱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 쟁반에 소주병 뭐 그걸 같이 있는 거야. 손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건 좀 개수대 내주면 안 되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침부터 진짜 빡친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야 이게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7년 동안 해놓고서 갑자기 오늘 왜 난리야? 똥이나 문 닫고 싸. 이러면서 나는 출근을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나가야죠. 판다님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야. 결국엔 그런 거야. 그냥 오늘도 참을 걸 본전도 못 찾을 거를 내가 왜 티를 아니야 냈을까. 이제 야식을 준비할 때 언니가 제대로 말을 해야지. 나도 이거는 보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말표 그 잔소리로밖에 안 되는 그렇게 거야. 삐져나오면 애매한 타이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본전도 못 찾아. 야식 챙길 때 좀 잘 판을 깔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침부터라고 얘기하는 이게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짜증 나거든. 나는 솔직히 그건 얘기할게. 아무리 집안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싱크대 이제 개수대에다가 나도 혼자 야식 먹을 때 있고 혼자 맥주 먹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해요. 그래. 이거는 해야 되는 기본이야. 팬더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보배가 본전을 못 찾을 만한 상황에 얘기했어. 그렇지. 나도 아침에 막 피곤하고 그래 짜증나서 얘기한 거지. 짜증나니까. 근데 정말로 나도 아침에 얘기하는 거 진짜 졸라 싫어하거든. 그래. 나는 왜냐면 아까 어렸을 때 얘기를 했잖아. 나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맨날 혼나가지고 왜? 몰라. 얼굴 보면 화딱지 않나? 그럴 수도 있나 봐. 나는 진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난 내 어린 시절 너무 불쌍해. 나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뭔 사고를 치고 다녔을게? 아니 이스타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고 맨날 늦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겠지. 늦게 일어나면 절대 안 됐어요. 그래요? 한 번 깨웠는데 두 번째 만약에 왔는데 두 번째 깨우잖아요. 두 번째 깨우는 순간 바로 쌍욕이에요. 나는 그래서 한 번 깨울 때 그래서 솔직히 궁금해요. 나 그 주원이 형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주원이 형 입장에서 들었잖아.
근데 형이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상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안쓰러워. 근데 가끔은 이제 주원이 형이랑 형이랑 나랑의 갈등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갈등이 봉합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머지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가 가끔 궁금해. 어머님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일은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때 형이 뭔가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때 이주원의 감정과 다른 사람은 상황이 어땠을까는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는 여동생의 그 어떤 감정이나 포지션이 제일 궁금하네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내 어렸을 때 해도 내가 그렇게 뭐 그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쳤으면 무슨 사고를 치고 아침마다 왜 이렇게 혼났을까? 뭐 매일같이 혼나진 않았겠지만 왜 이렇게 자주 그렇게 뭐라고 했을까? 뭐가 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한 게 의문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저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출근할 때 일하기 전에 뭐라고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진짜 아침에 진짜 초예민합니다.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와이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와. 진짜 아예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나와. 이미 짜증도 나 있어.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일은 해야 되고, 하기 싫다기보다 그 일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것 좀 해놓지라고 하는 순간 그런 되면 나 진짜 완전 삔뚜 상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보배 입장에서 사실 억울하지. 참다 얘기한 건데. 그렇지. 하필 타이밍을 본인이 꿀릴 만한 타이밍에 얘기를 해서 본전도 못 찾은. 그 감이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 사연자분도 감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언니도 비슷하다. 그래. 좀 담아두다가 그런 거 같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또 굳이 따지면 사연자분 쪽이네. 근데 얘기하면은 넌데니까. 말하면 치워 자기가. 그래. 잘 얘기하면 내가 이게 진짜 여보 나는 다 치워놓은 건데 너무 힘들어. 이것만 좀 개수대에라도 넣어주면 안 돼 하면 그걸 안 할 나쁜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그죠. 여러 번. 그러니까 뭐 그냥 밥 먹을 뭐 혼자서 먹고 있을 때 이거 오늘은 꼭 치워줘. 뭐 이런 걸 몇 번은 했을 거야. 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언니의 감정을 전달해. 언니가 그걸 치우는 게 너무 힘들고 싫다. 너무 힘들진 않아.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이거를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굳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더 큰 거지. 근데 사실 팬더님 혼자 먹은 거죠? 네. 그럼 사실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그건 쳐야지.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진짜 얘기하는 타이밍이랑 이런 거는 잘 보긴 해야 돼요. 맞아요. 같은 말을 해도 애매한 타이밍에 애매한 어투로 얘기하면 맞아요. 오히려 진짜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위기 잘 깔고 얘기하셔야 되고 남 탓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게 왜 내가 힘든지를 잘 전달해야 돼요. 난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맞아. 내 감정. 난이 남편의 심정을 알고 싶다. 왜? 아니 그렇게 하나씩 또 막 다 얘기를 한다고 치면 하나씩 바로바로 지적을 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으니까 모아놨다가 진짜 필터를 다 한 다음에 그 걸리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걸려라 하다가? 아니 날이 테크닉을 알고 싶어서. 분위기가 좋을 때. 얘기 잘할 것 같아. 앉혀놓고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애들 가르치듯이? 네, 앉혀놓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오빠 나는 근데 그렇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은. 근데 막 내용은 좀 짜증나지. 아무래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짜증나는데 짜증을 못 내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것도 느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의 기분을 최대한 상하지 않는 단어와 않는 분위기 내리고 노력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그 느낌이 기분이 나빠. 어쨌든 나쁜 소리 아무리 그래도 내용 자체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좋게 얘기해도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최대한 배려하면서 나의 예민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얘기하는 느낌이 나니까 저걸 알아주는 남편이면 10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듣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나니까. 어려운 거라면 그냥 저는 치우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회피형. 근데 그 부분은 감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그 부분은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연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팬더님도 그 얘기 듣기 싫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너는 그거 치우고 싶겠냐? 그래. 진짜 짜증나지. 같이 일이 시작되는 아침인데 아침에 빡 일어나서 기분 좋게 딱 일어났는데 둘이 같이 마신 것도 아니고 남이 마신 술병 보는 건 기분이 누구도 유쾌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 내가 마신 것도 짜증나. 그래. 맞아. 맞네. 맨날 혼자 내가 먹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은 거 치우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거를 내 남편이 먹고 맨날 그런다. 난 바로 얘기하지. 자기가 먹은 것도 짜증나. 근데 존나게
마셨잖아. 그 숙취까지 있는데 벽을 씨가 넓혀주는 거야. 왜냐하면 숙취가 세면 셀수록 집안 분위기는 개판이 되거든. 넓어지는 것도 많을 거고. 짜증나. 그리고 막 안주도 막 맨정신에 먹은 것처럼 곱게 안 먹고 막 흘려먹고 이렇게 먹단 말이야. 식탁 밑에 나. 졸라 짜증나지. 이제 졸라 짜증나지. 만지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데. 바꿔야 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각자 혼자 삽시다. 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결론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마무리해 주시죠. 하지 마세요. 네.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